2026년 혹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보통 2년 뒤면 아직 멀었지 싶은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2026년이 정말 코앞에 닥친 거대한 전환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우주 개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스페이스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의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자료 조합이 정말 절묘해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IPO 가능성을 분석한 KGI 증권 보고서. 네. 그리고 이걸 기회로 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파고든 뉴스페이스의 심층 칼럼. 마지막으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 우주항공청, 카사의 현실을 딱 짚은 데일리한 기사까지. 네, 그렇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자, 그럼 오늘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죠. 저 멀리 미국에 있는 한 민간 우주 기업의 움직임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뒤흔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하나씩 맞춰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역시 스페이스X입니다. KGI 증권 보고서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숫자를 다시 봤는지 몰라요. 하하, 그러셨을 것 같아요. 2026년에 IPO를 준비 중이라는데 예상 기업 가치가 이게 맞나요? 1조 5천억 달러. 네,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원. 이건 뭐 역사상 최대 규모를 그냥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2,200조 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시장이 스페이스X의 가치를 더 이상 단순한 로켓 발사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25년 예상 매출의 70% 이상, 약 12억 달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디서 나오죠?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켓은 결국 그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뭐랄까 수단에 가깝고 진짜 돈은 통신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구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타링크 가입자라 불과 1년여 만에 400만에서 800만으로 2배가 됐어요. 와, 1년 만에요? 네, 이건 스페이스X가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를 커버하는 통신망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의미하죠. 재사용 로켓 기술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 로켓으로 자사의 위성 인터넷망을 촘촘하게 깔아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이 선순환 구조를 이제 완성한 겁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팔지만 진짜 힘은 앱스토어라는 생태계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바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6년에 스페이스X는 IPO 말고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뭐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화성을 향한 스타쉽 발사도 개시하겠다고 공언했죠. 그렇죠. 화성 얘기까지 나왔죠. 심지어 지금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 궤도를 더 낮은 480km로 재조정하는 작업까지 시작한다고요.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단순히 한 기업의 계획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산업의 룰을 바꾸는 사건들입니다. KBI 보고서에 있는 차트를 보면 2026년 전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규모가 약 240억 달러로 전망되거든요. 네. 스페이스X의 상장은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우주 개발은 국가가 하는 것, 이래는 수십 년 된 공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트리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상장이 전 세계 관련 산업, 공급망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바로 그 파급 효과라는 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그게 뉴스페이스 컬럼에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그 거대한 파도에 가장 앞단에 올라탄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K스페이스의 미래를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스페이스X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일부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함께 성장한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G그룹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화성 탐사용 스타쉽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을 협의 중이고요. 또 LG U+는 한국 내 스타링크 서비스 파트너로 이미 낙점됐죠. 하드웨어랑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 KI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이미 스페이스X의 펠콘9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린 경험도 있고, 최근에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1호기 발사 계약까지 스페이스X랑 맺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KI가 스페이스X의 고객이 되는 것과 다른 기업들이 스페이스X의 공급망 파트너가 되는 것은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고객과 파트너. 네, 하나는 돈을 쓰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요. 뉴스페이스 칼럼이 정말 주목하는 건 바로 후자, 즉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가 돼버린 기업들이에요. 그 차이가 크네요. 단순히 로켓을 한번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게 소재 부품 기업들이에요. 스피어 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페이스X와 무려 10년간 총 1조 5,440억 원 규모의 특수 합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1조 5천억이요? 10년간? 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계약이냐면 2026년에 납품하기로 확정된 물량만 해도 이 회사의 2024년 전체 매출의 약 30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30배요? 이건 그냥 큰 계약을 하나 따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 가치가 스페이스X와 함께 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엮인 거죠. 이 외에도 HVM이나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기업들도 이미 첨단 금속 소재나 특수광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스페이스X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페이스X와 같은 로켓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로켓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술력만 있다면 글로벌 우주 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죠. 투자 시장은 이런 흐름을 이미 귀신같이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티스토리 금융가이드 자료를 보니까 타이거 K방산 우주 ETF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138%가 넘는 수익률로 2025년 상반기 수익률 2위를 기록했어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건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한데 묶어놓은 펀드 같은 상품인데 이게 이렇게 올랐다는 건 시장이 이미 K방산과 우주산업의 성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네, 투자자들은 K스페이스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현실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민간 기업들은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회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 그렇죠? 데일리안 기사는 이제 막 출범한 우주항공청 카사가 2026년에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지적하던데요. 네, 그 기사의 핵심은 카사가 인재 이탈이라는 내부 위기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군요. 네, 한쪽에서는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치고 나가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우리도 저런 것 좀 해봐라 라는 기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끼인 카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죠. 자료를 보니 우주항공청의 2026년 연구개발 R&D 예산이 총 9,495억 원으로 확정됐더라고요. 네,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누리호 성능을 개선하는 고도화 사업에 1,253억 원,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만드는데 1,204억 원, 그리고 달 착륙선 개발에도 809억 원이 투입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규모만 보면 분명 큰 투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카사가 마주한 딜레마가 드러나요. 우리가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이야기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그 2,000배가 넘는 2,2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비교하니 확 와닿네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카사가 마주한 진짜 질문은 우리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운동장에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예상을 쏟아부어 똑같은 재사용 로켓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 그것이 LG의 배터리든 스피어 코퍼레이션의 특수합금이든 이걸 더 날카롭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 그게 데일리안 기사에서 지적하는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도전의 진짜 의미군요. 단순히 우리도 로켓을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이 새로운 우주 시대에 K스페이스가 어떤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카사의 과제는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스페이스X 생태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동시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탐사 영역을 개척하는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조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처음으로 시험받는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엮어보니까 2026년 우주 산업의 풍경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돛을 펼치고 있고 네, 정부는 그 태풍 속에서 우리 배가 나아갈 항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형국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회와 도전이 그야말로 동주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상황이죠. 민간 기업들은 스페이스X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로 편입되면서 전례 없는 기회를 잡고 있고 우주항공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독자적인 발사체와 탐사선을 통해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자료들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K스페이스의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는 과연 어디서 쓰일까 하는 질문이요.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거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길에서 쓰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험난하고 더디더라도 우리만의 발사체로 우리만의 깃발을 달과 화성에 꽂는 독자적인 개척자의 길에서 쓰이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2026년은 우리가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느 쪽으로 첫 발을 내디딜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